고도의 몰입 상태는 최고의 지적 능력이 발휘가 되고요. 즐겁고 행복한 상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천재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재능학부를 정년을 하고 현재는 몰입 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황농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50시간 몰입의 법칙입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몰입을 경험했고, 몰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축약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연속해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뭐냐면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된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된다는 거예요.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의 마라톤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하려면, 마라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1km, 5km 이렇게 뛰는 연습을 해야 되듯이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 5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 1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1시간을 생각해도 머리에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슬로우 싱킹 방법은 명상하듯이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저렇게 연속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민은 없이 결과에 조급해하지도 않고 명상하듯이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스님들이 참선을 하듯이 생각하는 거가 몰입이에요. 그게 슬로우 싱킹이에요.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한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음부경이라는 중국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자선청, 농자선시, 이 얘기는 장님은 듣는 능력이 뛰어나고 귀머거리는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리일원 용사 10배, 다른 것을 차단하고 하나에 집중하면 능력이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삼반주야 용사 만배, 3일 동안 하나에 집중하면 능력이 만배가 된다. 저는 이 음부경을 쓴 분이 몰입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다 보면 첫날, 이튿날까지는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50시간이 돼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옛날 사법시험이 있을 때 사법시험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규호 변호사는 23개월 만에 사법시험 1, 2차를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공부한 방법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게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에요. 여기에 50계명의 천재가 되는 법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나는 공부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던 1999년 11월경 내 몸을 휘감는 어떠한 기운을 느꼈다. 그 당시 내 눈은 형형했고 총기가 번뜩였으며 IQ는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나를 만나는 이가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것이 불과 사시 공부를 시작하고 3, 4개월 후의 일이다. 그때 나는 거의 득도를 했고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마법을 부리지는 못하지만 슈퍼맨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구라도 3개월 정도만 자기가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될 수 있고 도인이 될 수 있고 슈퍼맨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총기가 번뜩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제가 경험한 몰입하고 비슷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을 하면 저희 분야에 뭐 5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 그런 난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황농문 교수의 몰입 성과라는 키워드를 치면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몰입해서 해결한 난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우리가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영재나 천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또 영재나 천재는 선천적이다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천재들 뭐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냐? 근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유명한 천재들도 혹시 몰입한 게 아닐까? 이러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더라고요.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또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하면 다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인슈타인도 뉴턴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결같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런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불교가 조계종인데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근데 가나선은 화두 하나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만 뭐 3개월 동안 화두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도달하는 종교적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삼매라고 그래요. 그 삼매는 원래 사마디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디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삼매를 사마디라고 합니다. 2016년에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한 참나 궁극의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힌두교 수행자 수아미 시바난다가 이제 삼매를 설명하는 그 문구가 나와요. 이 문구를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밖으로 향하는 빛을 거두어 들여라. 참선을 하라. 참나 안에서 살아라. 당신의 전 존재는 일종의 환희 또는 신비한 황홀경으로 고양되리라. 천인들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놀라운 평화가 그대를 감쌀 것이다. 축복의 바다에 잠길 것이다. 모든 욕망이 무화되고 모든 이름과 형태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곳에서 오직 참나만을 볼 것이다. 이 경이로운 상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직접 느껴봐야 한다. 벙어리가 사탕을 먹고도 그 맛과 기쁨을 표현할 수 없듯이 삼매의 기쁨과 참나와 하나됨의 기쁨 역시 표현할 수 없다. 이 경지를 유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언어는 불완전하기에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최고의 침묵의 언어이며 불멸의 참나의 고요함이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다. 이것은 참나를 찾은 자의 경지이다.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상태를 덤덤하게 뭐 천국에서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람들한테 그래요. 몰입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그냥 기분이 좋고 천국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걸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그 성리학을 하던 그 선비들이 정자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했냐면 경상태에서 정자수행을 했어요. 경은 뭐냐면 경은 마음을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주일무저기로 설명을 해요. 경이나 삼매나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저걸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경궁리라고 보통 그러죠. 경상태에 머물면서 자연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은 그런 경상태에 머물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학문이에요. 또 불교는 내가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견성을 하고 성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개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몰입을 하고 또 그런 몰입 상태가 되면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거를 제가 몰입을 하면서 이해한 바로 해석을 하면 몰입 상태가 되면 계속 행복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무소유란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해. 이제 행복하니까 자비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주위 사람들은 불행해하니까 이제 좀 애처롭죠.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 자비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면 마음이 되게 선해지고
성인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에서도 이제 저런 경상태를 이제 추구하게 얘기를 했고요.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가나선, 이렇게 선을 함으로써 행복해지고 견성 성불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의 몰입 상태는 최고의 지적 능력이 발휘가 되고요. 즐겁고 행복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체계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러고 말면 재현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재현 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걸 체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교도 없고 저는 가부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부좌하고 정좌할 때 그 자세가 좀 비슷하죠. 비슷하면서 다른데 저 자세가 한 문제에 오랫동안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선을 할 때는 며칠이고 몰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편한 의자에서 해요. 목을 이렇게 뒤로 기대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또 졸다가 생각하다, 선잠을 자다 또 생각하다 해서 선잠은 몰입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하죠. 저 몰입의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몇 시간을 생각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지 어디가 결리고 이러면은 이제 몰입이 깨져요. 몇 시간을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선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몰입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분야의 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날고 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거를 그분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다 몰입하니까 해결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되면 누구나 이제 영재의 뇌, 천재의 뇌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영재나 천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 몰입의 원리를 알고 몰입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업무나 학습이에요. 그 학습에 몰입해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내가 뭐 닥친 시험, 뭐 수험 공부 또는 닥친 프로젝트를 내가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는 분들이 뭐 있었어요.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하던 사람 6년 동안 준비했는데 뭐 3년 동안 떨어져서 결혼할 사람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몰입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또 게임 중독에 걸렸던 변리사를 4년간 준비했던 학생도 몰입을 해서 행복하게 다들 공통적으로 행복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해요. 2019년에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변리사 준비를 하는 분이에요. 몰입을 해서 5개월 만에 몰입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어젯밤에 누웠을 때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었겠다. 다행이다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1차를 합격한 거고요. 2021년 제58회 변리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합격을 해서 지난 2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유명한 로펌에 가 있습니다. 수석 합격을 하면 법률 저널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을 쫙 소개하고요. 마지막에 2년간 저희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매주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황명문 교수님 늦었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몰입 초대석에 초대를 하려고 해요. 또 현재 저한테 몰입을 지도받고 있는 재수생인데요. 이 학생도 시간이 이제 이게 언제 메일이냐면 3월 21일이네요. 7주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이 한 번에 몰려와 자연스럽게 생각의 속도도 올라갑니다. 이때가 몰입하면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챗 GPT가 나와서 고도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창의성인 거예요. 먼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없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습득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을 고안했어요. 세상에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알려진 지식의 집합.
또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알려진 영역하고 미지의 영역하고 그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내가 더 잘한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려진 지식을 인공지능으로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저기서 조합된 어떤 것들은 앞으로는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은 왜 안 되냐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은 알려진 영역만 학습이 되는 거고 미지의 영역은 어떠한 AI로도 학습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데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가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도 안 가본 일을 성큼성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훈련했느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창의성이라고 했던 것들이 챗 GPT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창의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가 더 잘 써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모디파이해서 하는 그런 거는 본질적인 창의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을 가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다. 근데 저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개발을 해야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거듭나는데,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이제 쉬운 거예요. 콜럼버스 달걀인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지 몰라. 그리고 해설을 보면 이제 알려진 지식을 하나 더 내가 애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설을 보지 않고 풀었어.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해설을 보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를 내가 해설을 보니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풀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내 입장에서는 해설을 안 봤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내가 미지의 영역을 한 발을 간 거죠.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백 문제, 수천 문제를 푼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을 성큼성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에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내가 암기하려면 하겠는데 배우지도 않은 걸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 지문을 풀 때도 다음 글의 주제는 했을 때 보기를 보지 말고, 보기를 보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보기를 안 보고 내가 끝까지 몇 번이고 읽고 30분이고 읽어서 이 글의 주제는 희망이다. 그리고 보기를 보는 게 좋아요. 희망이 기억, 희망 그러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이거 맞다. 답은 맞지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적인 도전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성적도, 실력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재미도 있고 이제 몰입 능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법을 제가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답을 알아. 내가 회사에서 뭘 해 그러면 딱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 즉각적으로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1시간을 내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그 집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시간을 내가 생각을 하면 훨씬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1시간을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하루 동안 생각을 하면 또 풀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또 영역은 또 훨씬 많아져요. 하루 동안 생각해도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일주일 생각하면 또 해결되는 문제는 또 훨씬 더 많은 집합이 돼요. 일주일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한 달 생각하면 또 해결되는 거는 훨씬 양이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하면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한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아무리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리고 계속 생각하니까 결국 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것이 능력이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하루 동안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1시간 내로 이제 해결이 돼요. 뭐 즉각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해결이 되고, 한 달 동안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루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빨라져요. 이게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 그 지도학생 중에 저는 이제 몰입하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그걸 잘하는 학생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한 50% 정도를 실천하는 학생이 있고 한 20%를 실천하는 학생이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던 학생이 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장 생각을 안 했던 학생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에요. 굉장히 실험은 열심히 하고 가장 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주말에도 이제 실험을 하던 그런 학생인데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 학생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학생을 바꿀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을 이제 바꾸는 거가 이제 교육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제죠. 거기에 이제 몰입을 했어요. 이 학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학생이 박사 논문을 끝낸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져서 6개월 연기가 됐어요. 졸업이.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미지의 문제, 수능 수학 문제집을 사서 미지의 문제를 도전해서 해라. 그러면 그 이제 지식의 최전선에서 자꾸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이 학생이 하루에 13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해결사가 됐어요. 그 이제 누구나 아는 유명한 대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A 고과는 10명 중에 1명 주는 고과인데 그 고과를 3년 연속 받으면 핵심 인재, S급 인재가 된대요. 그래서 S급 인재가 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상위 10% 고과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꾸준하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10%는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연속해서 받았던 얘기는 10분의 1의 10승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명 중에 한 명 있는 인재인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회사 창립 이래 최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이제 우리 지적인 능력은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풀리지 않는 연구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을 경험했어요. 제가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이루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과 몰입에 걸기 바랍니다. 몰입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